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한국 작가 김성환의 단편 5분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동인문학상, 자유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는 그의 작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구현에 목표를 두고 강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부조리한 인간과 그 삶에 대한 비평 정신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낭독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이, 김성환, 5분간. 본문 낭독에 들어가기 전에 감상을 위한 도움말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명과 여러 기술을 가르쳐준 인류의 친구로 되어 있다. 또한 제우스가 인간에 대하여 노하였을 때 인간을 위하여 중간에 개입하기도 했으며 이런 그의 행동이 제우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카우소스 산정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인 채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고통은 제우스에게 복종하면 면할 수 있었지만 그런 행위 자체를 경멸했기 때문에 수천 년을 극한적인 인내로서 견뎌왔다고 한다. 그 결과로 프로메테우스는 부당한 순환에 대한 영웅적인 인내와 압제에 반항하는 의지력의 상징이 되었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프로메테우스가 2000년의 고난을 극복하고 자유의 몸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프로메테우스의 신에 대한 증오는 신의 권능, 그 자체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은 신과 프로메테우스의 대결하기보다는 그 중간중간 사파처럼 보여주는 인간 세상의 온갖 추악한 행태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코카서스의 바위등에서 녹슨 쇠사슬을 끄는 것은 천사가 도착하기 1분 전이었다. 2000년을 두고 비바람을 맞는 동안 그는 모진 고난 속에서 자유를 창조하였다. 쇠사슬을 끄는 것은 결코 자유가 그리워서 한 일이 아니었다. 당초에 그렇게도 지긋지긋이 밉살스럽던 쇠사슬도 2000년의 고난을 같이 한 지금에 와서는 도리어 정다움을 느끼게 하였다. 그저 호기심에서 한번 툭 채워본 것이 끊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그 자신으로서는 쇠사슬은 결코 자유와 속박의 경계선이 아니었다. 장구한 세월을 두고 쇠사슬과 겨눈 끝에 쇠사슬을 짓밟는 논리를 배운 것이었다. 그러기에 쇠사슬이 썩은 새끼 모양으로 끊어진 후에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2000년의 과거는 이 바위 등에 한계 움직일 수 없는 무엇으로 결정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었다. 신께서 지금 당장 올라오시랍니다. 소리도 없이 나타난 천사는 생긋 웃으면서 애교를 떨었다. 2000년 만에 처음 보는 이 모습에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뚫어지게 보다가 그는 물었다. 예, 너 기집애냐 사내냐? 아이 참, 신께서 올라오시래요. 기집애냐 사내냐 말이다. 천사에 무슨 성별이 있어요? 그건 지상의 기준이에요. 지상의 기준? 프로메테우스는 한 걸음 다가서 얼굴을 천사에게 부딪힐 듯 들이대면서 말을 이었다. 그렇다. 지상의 기준으로 너는 무엇냐 말이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헝, 그럴 거다. 너 따위 중성이
그자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죽도 밥도 안 되지 뭐냐 말이다. 전 그런 건 몰라요. 신께서 오시라는데 빨리. 알았다. 오라고 해서 갈래가 아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얼마나 살쪘나. 그렇잖아도 한번 꼬락서니를 보려던 참에 마침 잘 됐다. 그런 천벌 맞을 소리. 고기라곤 냄새만 맡아도 질색이신데. 프로메테우스는 돌아서 손가락으로 멀리 벌판을 가리켰다. 예, 기집애야. 뭐라고? 저더러 기집애라고? 내 눈에는 틀림없는 기집애니까 기집애라고 하는 거 아냐? 프로메테우스가 기집애라면 천사도 기집애 될까? 땅 위에 내려와서까지 주둥아리를 맘대로 놀리다간 쿵코 다칠 줄 알아. 여기는 내 땅이란 걸 알아야지. 일찍이 너희 나라에서는 달이여 나타나라 하니 달이 나타났다지. 여기서는 내가 나타나라는 건 무엇든지 나타나고야 만다. 너 따위 하나쯤이야. 천사는 화가 나서 팽 돌아서 금시 날아가려고 했다. 프로메테우스는 날개죽지를 부여잡아 주저앉혔다. 요놈의 기집이. 여기는 내 세계라니까 눈을 들어 저 아래를 내려다 보아라. 지금 너의 신이 잡아가는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똑똑히 보란 말이다. 이 넓은 목장에 짐승과 풀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동물을 길렀다가 때가 차면 저것 봐. 아인슈타인을 또 잡아가는구나. 저렇게 잡아다 먹는 거 아냐. 제멋대로 뛰놀아서 누리내 나는 놈은 지옥칸에 쓸어 넣어다가 염라도양 떨어 먹으라 하고 염란지 무엔지 찢기나 먹는 더러운 자식. 그리고 티 하나 안 묻은 깨끗한 놈만 골라 잡아서는 천당칸에 비장했다가 살금살금 혼자 먹는 거 아니야 말이다. 천사는 여기서 일대 충성심을 발휘했다. 먹긴 누가 먹어요. 그런 억설로 신성을 모독. 한 번 더 일러둔다. 여긴 내 세계야. 저기 인도 평야를 봐라. 기차가 달리지? 너의 나라에 기차가 있던? 그보다 더 큰 걸 보여줄까? 태평양 저쪽을 좀 보기로 합시다. 숙녀께서 저 무럭무럭 일어나는 것이 원자탄이란 거야. 나는 유형지 이 지상에서 내 자유를 창조하고 내 방향을 결정하고 내 환상을 구현했어. 저런 것도 신이 주신 거라고 공을 가로채진 않겠지? 그렇게 어려운 건 난 몰라요. 하지만 신이 사람을 잡아먹다니 이런 벼락 맞을 소리가 어딨어요? 안 잡아먹어? 예, 깨끗이 살아서 천당인가 극락인가 한데 들어갔던 석가니 공자니 이순신이니 아우구스티누스니 다 어디 갔어? 잡아서 날고기를 먹지 않았나 말이다. 천사는 할 말이 있을 듯 하면서도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딴전을 쳤다. 늦었다고 큰일 날 텐데 어서 갑시다. 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의 윤리로는 최대의 죄악이지. 가보려무나. 아이 참, 모시고 오라고 하셨는데. 프로메테우스는 껄껄 웃었다. 허허, 모시고 오라는 걸 못 모시고 가도 큰 죄지. 성가신 시어머니 모시기보다도 더 골치 아프겠다. 불쌍하구나. 딴소리 말고 빨리 가요. 천사는 발을 동동 굴렀다. 가지.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는 너의 나라에까지 못 가겠다. 속여서 데려다 놓고선 건을 잡아서 또 쇠사슬에 멜라고. 2000년을 고생했으니 그만 건 다 알고 있어. 가서 이렇게 말해라. 중립지대에서 만나잔다고. 신의 세계와 내 세계의 중간 말이다. 천사는 또 발을 굴렀다. 아이 빈정대지 말고 어서 가세요. 요놈의 계집이 이것은 최대의 양보다. 이게 싫거든 여기 와서 만나라고 해라. 프로메테우스가 소리를 빽 지르자 천사는 겁을 집어먹고 날아가 버렸다. 여기는 신이 있는 곳.
그림자같이 밤낮 따라다니는 천사를 코카서스로 보내고 나서 신은 혼자 조용히 앉아 투명한 아인슈타인의 얼을 집어삼켰다. 연전에 모한다스 K, 간디의 얼을 씹어먹은 이후 처음 맛보는 성찬이었다. 간디는 자기의 진지한 충복이었다. 깨끗한 맛은 있어도 이렇다 할 반응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일종의 흥분까지 느꼈다. 자기에게 충실하면서도 90도의 직각으로 달아나는 이 자의 얼은 푸둥푸둥한 물고기를 잡는 맛이 있었다. 널찍한 아메리카 벌판에서 말 한마디로 지구 전체를 쩡쩡 울리는 이 고기를 그물로 냉큼 떠올렸을 때의 감격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물 속에서 훌쩍훌쩍 뛰는 것을 숨통을 한 대 갈기니 옆으로 쓰러졌다. 아담과 이브의 풍속을 따라 아니꼽게 걸친 옷을 잡아벗기고 한 주먹으로 쑥 쳐드니 티 하나 없이 미끈하고 투명했다. 맑은 수증기 속에 잠깐 담갔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자색구름에 걸터앉아 먹기 시작하였다.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왔다. 광활한 세계였다. 거칠 것이 없었다. 기분이 좋았다. 절대를 부인하는 상대성의 원심성은 후춧가루같이 짜릿짜릿한 맛이 있었다. 먹다가 곁눈을 팔았다. 신은 깜짝 놀랐다. 프로메테우스란 놈이 쇠사슬을 끊었다. 이것은 일대사가 아닐 수 없었다. 여태까지는 제 아무리 수작을 부린다 하여도 내 사슬에 얽매여 있었거늘 거기는 넘을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사슬에서 풀려나왔다는 것은 무한한 자유를 의미한다. 내 목장을 송두리째 약탈할 최대의 위기다. 프로메테우스가 왼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본다. 신은 질렸다. 예전같이 젊어서 기운이나 팔팔하면 단박 내려가서 없애버리겠지만은 이젠 늙어서 그 힘이 없다. 더구나 지상에는 프로메테우스균이 우글우글하는 판이다. 프로메테우스가 천사의 날개죽지를 휘감아주고 무엇하고 중얼거린다. 저놈이 저렇게까지 시건방지게 됐나? 조화가 무쌍하기에 좀 불러다가 톡톡히 훈계를 하려 했는데 땅둘레는 온통 프로메테우스 왕국으로 전화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이 고장에 유형을 당하는 신세가 될 판이다. 다가오는 검은 구름을 입바람으로 불어버리고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지상은 날라리 판이었다. 활개치는 프로메테우스의 아들딸들은 괴상한 곡에 맞춰서 룸바를 추고 있었다. 산과 들과 강과 바다, 앉아 돌아가고 거꾸로 돌아가고 서서 돌아가고 입춤, 어깨춤, 팔춤, 다리춤, 내일은 없고 오늘만이 존재하고 자기만이 으뜸이고 남은 보잘것없고 긁어서 속여서 빼앗아 배만 채우면 그만이었다. 자기의 아들딸들은 교회니 절간이니 성당이니 하는 캐캐 묵은 집에 모여들어 가느다란 모가지를 빼들고 장단도 안 맞는 노래를 부르다가는 무엇라고 중얼거리며 기도라는 것을 한답시고 입을 놀리고 있었다. 입만 놀리면 천하대사가 저절로 풀리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거기다가 또 슬금슬금 곁눈을 판다. 룸바곡이 그리운 모양이었다. 기척도 없이 부는 바람에 백발이 날렸다. 신은 정신없이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목장의 황폐는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프로메테우스는 결코 왕기는 아니다. 재치 있는 회계가는 될지언정 왕의 그릇은 못 된다. 지로 시종할 뿐 덕이 없다. 결국 지상은 무주의 땅이 될 것이다. 무주의 땅이란 주인 없는 땅을 말합니다. 분립, 항쟁의 마당이 될 것이니 나도 프로메테우스도 아닌 무지의 유령이
억센 팔뚝으로 휘감아주고 짓밟아 제패할 것이다. 길은 오직 하나 있을 뿐이었다. 프로메테우스와 손을 잡는 것이었다. 2000년 풍상에 갈고 닦은 그의 머리를 내 회계관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 신과 프로메테우스는 중립지대 구름 위에서 1대1로 회담을 열었다. 멀리 지상 풍경은 한 폭의 파노라마같이 눈에 들어왔다. 뚱뚱한 신은 숨이 차서 허덕이고 초췌한 프로메테우스는 두 눈만 유난히 반짝였다. 신은 한바탕 트림을 하고 이빨을 쑤시면서 말했다. 그동안 잘 있었느냐? 프로메테우스는 입을 한번 삐죽하면서 흘겨보고 코웃음을 쳤다. 쇠사슬에 얽어매놓고 죽기만 기다리던 양반이 잘 있었느냐고.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요? 신은 눈을 부릅떴다. 이놈,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냐? 지상에서는 신과 프로메테우스의 괴뢰들이 제각기 자기가 옳고 잘났다고 팔뚝질을 하였다. 피우스 12세는 외쳤다. 종교 분열 이후 교계를 어지럽힌 모든 종파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가톨릭으로 규정하라. 몰로토프는 프라우다지에 대서 특기하였다. 모든 종교는 아편이다. 가장 과학적인 유물 변증법만이 진리다. 모든 종교를 타도하자. 부르주아적 지식체계를 하루바삐 청산하라. 지상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말살하자. 비구승과 대처승은 한국 각처에서 어둠을 헤치고 주먹질을 하였다. 너 같은 것도 중이냐? 파괴하고 술 먹고 계집질하고 감투운동하는 작자가 무슨 중이냐? 절간은 내 절간이다. 내놓으란 말이다. 이 자식아. 너같이 시대에 역행하고 거지 노릇하는 개캐 묵은 송장 같은 자식이 무슨 중이란 말이냐. 시대가 달라졌단 사실을 알아야지. 절간은 내 절간이다. 얼씬하다간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버린다. 이 도둑놈아. 부흥회에서 설교하던 장로파 목사는 책상을 두드리며 외쳤다. 세상을 구할 자는 오직 우리 장로교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구호물자를 많이 준다고 그리로 달아나는 사람은 이를테면 구할 수 없는 마귀의 꾀임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질이 그립습니까? 자, 다 같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 기도를 올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프로메테우스는 못마땅해서 옆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었다. 신은 일찍이 이렇게 무엄한 놈은 본 일이 없었다. 화가 치밀어서 온몸이 떨렸으나 참는 수밖에 없었다. 침을 꿀꺽 삼키고 억지로 웃음까지 띄었다. 저걸 좀 내려다보아라. 과거는 잊어버리자. 저걸 수습해야 할 거 아니냐. 요컨대 너와 나의 싸움이니 적절히 타협하자 말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게 역사죠. 역사는 당신과 나의 투쟁의 기록이니까. 그러나 이건 진전이 아니라 말세다. 당신의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내 종말은 즉 세상의 종말이 아니냐. 그것도 괴상한 얘기로군. 사르트르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일변을 토하였다. 일찍이 나는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의 제약성 중에서 가장 뿌리 깊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입니다. 신은 로고스라고 자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설사 실제로 우주를 창조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조작된 이 현상의 관념이 천당과 지옥을 들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 창조의 길을 선택하느냐 못하느냐, 여기 인생의 기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용단이야말로 겹겹으로 쌓여있는 자아의 감옥 창살을 부수고 무한과 영혼과 전체와 일치하는 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수상의 자리에서 떨어진 요시다 무는 화가 나서 어둠을 타고 몰래 메이지 신궁 앞에 3번 절하고 손뼉을 딱딱 쳤다. 메이지 덴노사마, 하토야마란 놈을 하루소 귀 주고 자빠지게 하옵소서. 내가 덴노사마의 손주가 불쌍해서 다시 한번 가미사마로 떠받들려고 공작하는 도중에 이놈이 회방을 놓았으니 가미가제를 휙 불어서 반대당을 모조리 싹 쓸어가 버리소서. 바오다이는 리비에라 별장에서 팔가숭이 첩을 싹싹 어루만지면서 유희를 하고 있었다. 아까 도박에서 잃은 5만 불이 약간 아깝지만은 하는 수 없었다. 디엠이란 놈이 건방지게스리 나를 파면해. 내가 저를 파면한다는 건 말이 돼도 그까진 나라야 망하건 말건. 마담, 나는 당신이 좋아. 사내가 그게 뭐유? 더구나 대낮에. 일국의 원수가 이게 무슨 꼴이유? 하여튼 오늘은 잘해줄게. 내일은 어서 돌아가 3군의 선두에 서서 레오니다스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시오. 듣기 싫어. 종로기생은 노래를 불렀다. 인생 일장 춘몽이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백발을 바람에 날리면서 신은 크게 한숨을 지었다. 프로메테우스는 한편 가엾기도 하지만은 이가 갈리게 고초를 겪은 생각을 하면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100만 년을 두고 생명의 피를 빨았으니 이제 그 독재의 임종을 슬퍼하는 길입니까? 신은 묵묵히 앉아서 멀리 지상계를 내려다보면서 지극히 감개무량한 표정이었다. 이윽고 그는 장탄식을 하였다. 허허, 생각하면 세상도 변했구나. 그러나 만물의 씨를 뿌려야 하고 길러야 하고 때가 오면 목을 잘라서 없애버려야 하는 내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너희들은 이것을 신의 독재라 하고 신의 호사라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시지푸스의 운명을 신의 형벌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스스로 마련한 길이었다. 나도 일정한 궤도를 달려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것은 내가 택한 나의 무거운 짐이었다. 김국장은 흥에 겨워서 기생을 껴안았다. 너 오늘 밤 나하고 안 잘래? 허 사장은 한 잔 술을 부어 공손히 대감께 바쳤다. 사업이 이만큼 된 것은 그저 대감 덕택이 올시다. 앞으로 조금만 더 대부해 주시면 만사 형통이겠습니다. 북경방송은 5개년 계획 제2년도 성과를 발표하였다. 작년보다 다음과 같은 증산을 보였습니다. 강철은 몇 퍼센트, 자전거는 네모 퍼센트, 밀가루는 세모 퍼센트, 퍼센트 평균 0.00%. 프로메테우스는 듣는 둥 만둥 하면서 손가락을 딱딱 울렸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태도가 역력히 보였다. 신은 다시 입을 닫고 멀리 허공을 쳐다보다가 북경방송에 깜짝 놀란 듯이 정색을 하였다. 아, 또 퍼센트 협박이로구나. 저 소리만 들으면 온몸이 오싹오싹한다. 노끈을 가지고 각각으로 목을 졸라매는 것만 같구나. 너는 너의 안티테제 앞에 그냥 범연히 앉아있을 수 있느냐? 남의 걱정이 좀 지나치지 않을까요? 한마디 던지고 그는 돌아앉았다. 신은 힐끔 쳐다보고 입맛을 다셨다. 지나치게 자기 재주를 믿는 것도 사고야. 이제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막다른 골목에도 빠질 구멍은 있답니다. 강철에도 구멍이 있다더냐. 뚫으면 있죠. 자신도 돌을 넘으면 오만이야.
히로히토는 황실 생물학연구소에서 미꾸라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사루마다에 몇 방울 똑똑 떨어뜨리면서도 늠름한 태도로 변소해 갔다. 아키히도는 목간통에서 모가지의 때를 벗기다가 음모에 흥미를 느끼고 자로 재보았다. 최장 1촌 5푼, 최단 3푼. 나세르는 카델 오다의 유령을 보고 기겁을 했다. 그는 정신없이 외쳤다. 나기부는 오다의 일파다. 지식분자의 앞잡이다. 지식분자를 숙청해라. 힘은 무지의 아들이다. 애굽 천하에서 지식을 없애라. 성격 분열증에 걸린 이정민은 중절모를 넌지시 젖혀쓰고 종로삼과 여관 대문간방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면서 알맞는 여성을 물색하는 중이었다. 지게꾼 개똥쇠는 하루 품삯 200환에서 20판을 떼어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남대문 지하실로 휘청거리며 들어갔다. 김 목사는 강 전도부와 교회 뒷간에서 키스하였다. 금산사 주지 박스님은 개고기에 약주 한 잔 얼근히 취해서 장과부를 껴안았다. 유강도는 황집산에 맞다를 강간하는 중이었다. 뇌물을 받아먹고 예심으로 형무소에 갇힌 법관은 고물고물 생각하였다. 가만히 있자. 그자는 수십 년 친구라고 해두자. 친구끼리 돈을 주고받는다. 이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노릇이니까. 그렇지. 빠질 구멍은 여기 있겠다. 덜레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준공이 이 이상 한 걸음이라도 자유세계의 영역을 침범할진대 대량 보복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장소에서 원자탄을 포함하는 모든 무기에 의한 대량적 보복을 의미한다. 네루는 혼자 중얼거렸다. 싸워서는 안 된다. 원자력은 평화산업에 이용해야 한다. 원자력 위원장 스타라우스는 TV에서 말했다. 새로 나온 수소탄의 위력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실험은 중지한 것입니다. 네바다에서는 또 원자탄이 터졌다. 신과 프로메테우스는 말없이 마주 앉았다. 무한과 영원히 교차하는 점에 구원의 정적을 간직한 침묵이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침묵이 싫고 정지가 싫었다. 네바다에서 터지는 원자탄 소리에 그는 신이 나서 무릎을 쳤다. 원자탄이 터지는구나. 아, 기분이 좋다. 프로메테우스의 거동을 뚫어지게 보던 신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내 큰 실수였다. 일찍이 나는 너를 잘못 보았다. 만물, 어느 것이나 한번 스타트한 것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듯이 지도, 굴고, 유발하고 비약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다. 이 관성의 법칙을 최고도로 발휘한 것은 너 프로메테우스일 게다. 옛날 불을 훔쳐가던 프로메테우스는 살금살금 내 지혜를 훔쳐서 이제 너는 이를테면 지의 로고스다. 그러나 지라는 것은 다양성, 분열 대립성에 있어서 폭발은 되어도 용해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너도 극한에 가까운 듯하구나. 이정민은 골라잡았다. 엉덩이가 유난히 큰 계집이었다. 다른 여자들은 킥킥 웃었다. 정민은 눈을 흘기고 엉덩이와 함께 다른 방으로 나가려는 판이었다. 하필이면 항아리 같은 엉덩이를 골라잡아? 눈깔이 아니라 뜸자리지. 고년 3달 만에 처음 맛을 보겠구나. 안방으로 들어간 줄만 알았던 정민은 어둠 속에서 구두를 찾다가 문을 획 열어젖히고 두 눈을 부라렸다. 이것들아, 내가 엉덩이 보러 왔지 상판 보러 온 줄 알았더냐. 프로메테우스는 일어서
발끝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콧노래를 불렀다. 퍼센트는 계속되었다. 신도 천천히 일어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타일렀다. 그러나 그는 외면을 하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 이것이 공동의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너한테는 종합적 기준이 없어. 네 아무리 자신이 있다 하여도 분립, 폭발, 충돌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는 남의 밥밖에는 될 것이 없다. 다행히 나에게는 기준이 있어. 아니, 나는 보편적 기준 자체다. 그러니 우리가 합쳐야만 살 길이 트인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를 도와달란 말이다. 어떻게요? 내 부하가 돼서 내 시키는 대로 해달란 말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배를 걷어안고 너털 웃음을 쳤다. 허허, 허허, 영감님, 프로메테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닙니다요. 신은 고개를 숙이고 눈만 깜빡였다. 에란의 메마른 땅을 갈던 농부 마티는 보습에 걸려 나온 켈트족의 두개골을 발길로 찼다. 더러워서 오늘은 재수없게 이따위가 다 튀어나와. 이 대학생, 김 대학생, 주 대학생, 안 여자 대학생은 비밀 댄스홀에서 춤을 추다가 걸상에 걸터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한숨 돌리고 제잘거렸다. 평론가 K는 되먹지 않았어. M은 그따위로 소설가라고? T는 캐캐 묵은 자식이 대대해서 그 원참, 사르트르, 까미, 카프카, 리처즈, 포크너, 해밍웨이, 모리아, 리드, 스펜더, 알벨레스, 뭐니 해도 한국에서는 우리가 제일이다. 이런 이름은 아무도 모를 게다. 예, 가만히 있자. 주리안 반다가 어떤 사람이더라? 주리안 반다가 뭐야? 하얏돈 불란서 사람인 것만은 아는데 또 너희 집에 인명사전이나 문예사전이 없니? 없다. 시시한 소리 말고 맥주나 마셔. 마드모아젤 안, 왈츠 한번 춥시다. 예, 정다산이 어딨는 산이니? 전라도 좀 있겠지. 그까짓 건 그렇고 엘라스무스라는 게 무슨 뜻이니? 엘라는 에로에 통하고 스무스는 정확하게 발음하면 스무스니까 결국 연애가 잘 돼간다는 뜻이지 뭐야. 잘난 학생들은 입을 놀리고 왈츠곡은 울리고 이정민은 누웠던 여자를 밀어젖히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어둠 속에서 허덕이는 자기의 자세가 너무나 역력히 눈앞에 떠오른 것이었다. 인텔리 근성.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으나 환상은 어쩔 수 없는 중압으로 육박해왔다. 또 발작이 일어났다. 아무 저항 없는 공기도 겹겹이 쌓인 성벽같이 느껴졌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후, 이놈의 세상은 왜 이렇게 나만 못살게 구는 거야? 응? 신? 이름이 좋아 신이더냐. 그렇게 은총이 철철 흐르는 작자가 왜 내가 아우지 탄광에서 강제 노동할 때 손톱 하나 까딱 안 했느냐 말이다. 내게 힘없는 것만이 탈이다. 힘만 있어 보아라. 찢고 박고 부수고 모조리 녹초를 만들어 없애버린다. 이 더러운 년아, 어서 내 앞에서 없어지지 못하느냐? 주먹으로 뒤통수를 한 대 갈기고 버둥거리는 것을 발길로 찼다. 모자부터 집어쓰고 아무렇게나 옷을 주워 걸치고는 휘청거리면서 대문 밖에 섰다. 여자가 뒤를 따라 나와 악을 썼다. 이 도둑놈아, 사람은 왜 치는 거야? 이정민은 서슴지 않고 협낭에서 돈 한 뭉치 집어서 냅다 던졌다. 액다, 이걸 받아먹고 하루빨리 죽어버려라. 마드모아젤 안 여자 대학생은 왈츠에 지쳐서 땀이 흐르고 요시다무는 메이지 신궁 층층대를 내려오고 박스님은 장가부와 입을 맞췄다. 세상은 부글부글 끓었다.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서 교지와 폭력과 간악이 활개를 치면서 시내의 옆구리를 차겠다고
날치는 판이었다. 신의 얼굴에는 결심의 빛이 나타났다. 정녕 안 되겠느냐. 프로메테우스는 응수하였다. 영감이 한번 내 부하가 되시구려. 신은 발을 굴렀다. 이놈, 이 무엄한 놈아, 나는 나다. 나도 나죠. 어쩔 테냐.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회담은 5분간에 끝나고 제각기 자기 고장을 향해서 아래 위로 떠났다. 도중에서 신은 혼자 중얼거렸다. 아, 이 혼돈이 허무 속에서 제3 존재의 출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 시비를 내 어찌 책임질 소냐. 이정민은 한 길에 나서 크게 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여전하구나. 찌푸차도 가고 아따 기생은 웃고 하이야가 달리고 사내 자식은 휘청거리고 더럽다 더러워. 관성의 법칙이로구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신과 프로메테우스가 대자하여 담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주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인간들의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단면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